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외부 환경에서 보내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자신의 머릿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 감정, 내적 대화들이 매 순간 우리 안에서 펼쳐지며 우리의 일상과 삶의 질을 좌우하죠. 외부 상황이 아무리 안정적이어도 내면이 혼란스럽다면 평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 머릿속은 내가 살기에 좋은 공간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많은 시간을 외부 환경에서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보내고 있다. 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 감정들,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내적 대화들은 우리의 일상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마주칠 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해석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과거의 기억들을 되새기며 자신의 현재를 정의한다. 이 모든 과정은 외부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내적 세계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어떤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종종 외부적인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자신의 사고방식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사건을 두고도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차이는 그들이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 즉 그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지배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내 머릿속은 내가 살기에 좋은 곳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지, 그곳이 우리가 평온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머릿속이 끊임없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아무리 안정적인 환경에 있어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불안한 생각들이 떠오른다면 결코 평온을 느낄 수 없다. 반면 머릿속이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다면 외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러한 머릿속의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풍요롭고 밝게 만들고 반대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그것을 어둡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머릿속이 살기에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첫째는 자기 수용이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단점과 실수조차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고 완벽해지지 못한 자신에게 실망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자기 수용은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끊임없는 자기 비판의 소음을 줄이고 더 많은 평화와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것이다. 셋째는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의 머릿속을 가장 어지럽히는 요소 중 하나는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다. 우리는 종종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며 그로 인해 현재의 순간을 놓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며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을 더 평온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관계와의 연결이 중요하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생각과 감정을 공유한다. 만약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의 머릿속은 더 밝고 건강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된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 우리의 머릿속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꾸며야 하는 공간이다. 이곳이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내면의 평화를 찾고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며 감사와 자기 수용을 실천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우리의 머릿속을 돌보고 가꾸어 나간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가장 소중한 쉼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머릿속은 종종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매일의 작은 선택들을 통해 우리의 머릿속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생각의 변화일 수도 있고 삶의 방식의 변화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내 머릿속은 내가 살기에 좋은 곳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머리라는 단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머리는 계산적, 이지적, 타산적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므로 가슴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 따뜻한 가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사랑이 가득한 공간, 그런 가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침묵을 추천한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답이 될 수 있다. 말은 때로 칼처럼 날카로울 수 있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에게는 그저 허공을 가르는 소음일 뿐이다. 우리는 가끔 진실을 말하려 애쓰지만 듣는 이가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은 아무리 진실되고 옳더라도 그저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릴 뿐이다. 이럴 때 우리는 침묵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침묵은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있다. 그것은 말을 통해서는 전달될 수 없는 것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침묵은 상대방이 그들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여지를 남겨준다. 가짜 친구들은 마치 그림자와 같다. 태양이 당신의 삶을 밝게 비출 때 그들은 항상 당신의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당신이 모든 것을 갖추고 인생이 잘 풀리고 있을 때 당신을 따르며 마치 당신의 그림자처럼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과 행복 속에서 그저 당신의 곁에 있는 듯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그림자처럼 그저 빛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양이 저물고 어둠이 찾아올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지 않다. 그들은 당신의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린다.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슬며시 떠나버린다. 그들은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진정으로 당신을 위로하고 지지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이 당신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은 당신의 삶이 밝게 빛나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짜 친구들은 표면적으로는 당신의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이 빛날 때만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들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나 내면의 깊이와는 상관없이 그저 당신의 성공과 밝은 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당신이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들은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친구는 태양이 빛날 때뿐만 아니라 어둠이 깔릴 때도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당신이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당신이 웃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울고 있을 때도 항상 당신을 지지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빛을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가짜 친구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준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진정한 친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고, 진정한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진정한 우정은 빛과 어둠을 모두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침묵은 그 우정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다. 때로는 말이 필요 없을 때도 있고, 단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도 있다. 우리는 때때로 침묵 속에서 진정한 이해와 연결을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대화가 될 수 있다. 침묵은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으며, 진정한 친구는 그 침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고, 우리의 그림자와 같은 가짜 친구들이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친구와의 깊은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느낄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며, 그들과 함께하는 침묵은 가장 아름다운 대화가 될 것이다. 또한 기대치를 낮춰보자.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실망할 때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불평을 하곤 한다. 왜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할까?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불평이 정말 도움이 될까? 사실 누군가에게 실망했다는 건 그 사람에게 기대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기대가 깨졌을 때 느끼는 실망감은 결국 그 기대를 만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약 친구에게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 그건 친구의 잘못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 친구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걸까? 친구는 그저 자기 방식대로 행동한 것일 뿐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 친구가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할 거라고 믿었다는 데 있다. 결국 실망감의 씨앗은 그 기대 속에 숨어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가족에게서 아주 특별한 생일 선물을 기대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정작 그날 받게 된 선물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가족에게 이게 뭐야? 난 이걸 원한 게 아닌데 라고 실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실망감을 느끼게 된 이유는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대 때문일 수 있다.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자가 아닌 이상 우리의 기대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는 법이다.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 기대를 조금만 낮추고 상대방이 그저 그들의 방식대로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만약 기대를 아주 작게 가져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고 우리는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물론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고 그들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기대는 우리의 것이며 그것이 깨질 때 느끼는 실망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 번은 가까운 친구에게 큰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친구가 바쁜 스케줄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했을 때도 실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컸던 건 아닐까?
그 친구는 자기 삶의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들을 겪다 보면 사람들에게 실망했을 때 그들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만큼 기대했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식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불평을 줄이고 더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다음번에 누군가가 우리를 실망시켰을 때 그들에게 불평하기보다는 그 기대를 걸었던 자신을 돌아보자. 그 기대가 너무 컸던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실망감이 조금은 덜해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대가 아닌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 삶의 행복은 외부 환경보다 내면의 상태에 더 달려 있습니다. 내면을 긍정적이고 평온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자기 수용, 감사, 걱정 줄이기, 그리고 좋은 관계 맺기가 중요합니다. 가끔은 침묵 속에서 답을 찾고 기대를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편안해지면 그곳은 언제나 돌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과 마음이 평온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